이게 특약사항의 성격이에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계약서에 안 들어가는 특약사항 같은 경우는요, 그냥 필요 없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특약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계약서에 넣는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써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더해가지고 제가 쓴 특약사항을 예시로 좀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특약사항은 계약마다 다르게 들어가고 상황마다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특약사항을 쓸 때는요,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구체적이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되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적는다. 두 번째, 계약 당사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 적는다. 계약 당사자 모두. 자, 세 번째, 특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적는다. 이거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요 세 가지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특약을 적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계속 응용하고 바꾸고 하는 건데 원칙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임대차 계약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저기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서 쓸 때 넣으면 좋은 특약사항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실제로 제가 사용을 했던, 그리고 사용을 하는 그 특약사항 중에서 가장 많이 넣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 협조하기로 한다. 이거는 요즘에 전세자금 넣는 대출들은 대부분 다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됐을 시, 여기에 대한 가정을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한다. 요걸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대인은 전세자금의 다음 날까지 새로운 근저당 및 제한 물건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새로운 근저당 및 제한 물건을 설정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과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자, 요렇게 적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네 번째, 임대인은 전세 계약 기간 중 매매로 인한 명의 변경이 있을 시 임차인에게 우선 통보하기로 한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넣어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면은 통보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통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이 하니까 넣는 거고, 이거는 뭐 안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조항은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5번,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법인 및 신탁회사의 명의 변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만약 명의 변경이 있을 시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못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제가 특별히 많이 넣는 조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유권에 약간 침해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넣지는 않는데, 최근에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으시면 좋습니다. 요렇게 적어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애가 아니고 으라 적는 게 좋아요. 오타는 항상 나옵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오타는 항상 나오니까 오타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거 작성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특약사항이고요. 많이 사용하는 내용들은요, 미리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관을 해두시면 좋은 게, 갑자기 내가 머릿속에서 뭔가를 생각을 해내면요, 자연스러운 문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약간 부드럽지도 않고요. 안 나와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약간 수정하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바꾸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을 좀 많이 보관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좀 바꾸시면 됩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임차인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인한테 이거는 좀 해주지 마세요, 아니면 이건 좀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임차인이 요구할 거 아니에요. 임대인은 상관없거든요. 전세 다음 날까지 새로운 근저당 및 제한 물건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것도 사실 임차인이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제가 기간을 정확하게 적어 놓는 이유가
잔금일에 이 길까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음날까지를 적은 건데, 이것도 이제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특약사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조금 까칠하거나 아니면 성격이 나는 이런 거 좀 받아들이기 힘들 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항들을 되게 부드럽게 바꿔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특약 같은 경우는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이런 조건으로 하면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특약상 얘기할 때 요거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포인트. 자, 계약 당사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 적어야 된다. 이게 특약사항의 성격이에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계약서에 안 들어가는 특약사항 같은 경우는요, 그냥 필요 없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두 번째로 제가 좀 보여드릴 거는, 자, 이번에는 제가 매매 계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특약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사용하는 특약 같은 경우는 한 몇십 개는 있어요. 근데 특별히 많이 사용할 만한 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활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특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내 거, 네 거 이런 게 아니라 좋은 건 서로 돌려 쓰는 게 좋아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자, 1번. 매매 계약 이후에 잔금 지급일까지 새로운 권리 변동이 있을 시 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뒤 내용이 있죠. 그리고 중도금 지급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상 하자나 제한을 모두 없애기로 한다. 의외로 이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요, 가등기라든지 가압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을 하면서 요거를 하자를 없애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했을 때 이런 거 중간에 없애기로 하면은 요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같이 이런 안 하면은 어떻게 한다, 이것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쌍방 합의하에 잔금 조정을 가능하기로 한다. 생각보다 이게 잔금일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꼭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4번. 매수인은 현 임차인의 전세 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임대차 보증금의 잔액은 공제하기로 한다.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5번.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00번, 땡땡번이죠. 채권 최고액 은행을 적고 잔금과 동시에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재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게 매매 계약에서는 이 재반 비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부담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꼭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까지는 뭐 장기수선 충당금을 어떻게 진행을 한다, 아니면 요까지의 공과금을 어떻게 진행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면 좋은데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고요. 이렇게 근저당을 없애고 그 다음에 비용을 적은 경우에는요, 이 상환영수증이랑 등기접수증이랑 것들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 상환영수증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갚았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갚았으니까 영수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영수증을 받아서 매수자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등기접수는 소유권 등기하고 나면은 등기접수증이랑 또 똑같이 줘요. 이 등기번호가 나와 있는 요거를 받아가지고 준다, 이런 건데, 이런 내용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계약서를 쓸 때 이 내용들을 적어서 주거나 아니면 확인을 해주면요, 아무래도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6번. 근저당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며 승계에 따른 적격 여부 및 비용은 매수인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이건데, 가끔 이 근저당권을,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매도자에서 그냥 매수자로 명의만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적어주시면은 아무래도 매매를 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오히려 특약상 같은 경우는요, 매매 같은 경우는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한 내용만 적으면 돼서 어렵지 않고, 오히려 임대차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매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조항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매매 같은 경우는 한 20개, 3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임대차 같은 경우가 오히려 한 40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바꿔서 쓰는 거기 때문에 조항만 좀 부드럽게 쓰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엔 세 번째. 요거는 뭐냐면은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권 매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차피 사고 파는 거니까. 근데 분양권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 어떻게 적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특약을 하나 같이 요거를 했습니다. 원래는 임대차랑 매매만 하려고 했는데 요거까지 해드릴게요.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차 같은 경우는 요 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본 계약은 분양권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으로 공급계약서와 신분증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계약이다.
자, 여기는 등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계약서랑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등기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데 공급계약서랑 신분증으로 계약을 합니다. 자, 현 시설물은 신축 아파트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 하자 보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보수를 받지 않거나 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 자연마모나 생활하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선량한 관리자. 보통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요. 하자 보수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아파트 지은 쪽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료도 있긴 한데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들이 나 귀찮아. 나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가는데 오늘 온대. 싫어 안 해. 그래서 신청을 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보수기간이 끝나서 임대인이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돈을 주고 고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을 좀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요. 3번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분양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다. 요거는 분양권만의 특별한 경우인 거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요걸 좀 적으면 돼요. 문구가 좀 바뀌긴 하죠. 그리고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거 많이 넣습니다. 애완동물 사육 금지. 애완동물 사육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임차인은 청소비 3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요 조항을 많이 넣는데 사실 아무래도 새 아파트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끗한 상태인데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면은 파손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 파손이 작은 부분의 파손이면 고치고 끝나는데 아무래도 이 붙박이 장이라든지 이런 붙어있는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지도 사실 적어야 되거든요. 네, 애완동물 처음부터 사육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넣었고 5번 계약기간 만료 후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요거는 이제 사실 당연한 거예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관리비에 같이 나옵니다. 관리비에. 그래서 임차인들이 먼저 내고 나갈 때 돌려받는 건데 이거는 뭐 신축 아파트에서 내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6. 첨부 서류는 분양공급 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공제증 이렇게 쓰는데 이 분양공급 계약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첨부 서류에 요거까지 한번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한 요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특약사항을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해드렸던 특약사항을 쓰는 이 포인트만 알고 계신다면은 어떤 조항이라도 쓰시는데 문제 없으실 거예요. 특약사항은 이렇게 적으시면 될 거예요.